질의 순서를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부 차관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 함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히트펌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건물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30%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급탕과 그리고 난방, 냉방기입니다. 우리 주택은 급탕과 난방은 보일러로, 그리고 냉방은 보통 에어컨이라고 하는 전기 냉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히트펌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 수의 77%가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의 가스, 기름 보일러 및 지역 난방을 통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난방 방식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탄소 중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택 내 히트펌프를 공급하여 난방할 경우에 전기화 및 전력부하 관리 개선을 통해서 국가 탄소 발생량을 절감하고 미활용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국가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일체형 냉난방기 또는 분리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미국과 이제 유럽의 정책을 보면 유럽은 2030년까지 6천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2천만 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론적으로 절감량만 있을 뿐 관련된 보급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산업부 장관님 어디 계시죠? 네, 산업부 차관입니다. 예,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에 관련되어진 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제입니다. 가정용 주택이 누진제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히트펌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업용과 그러니까 이제 개인 주택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산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연구 지원 사업이 매우 미비합니다. 과기부에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나 우리나라의 LG나 삼성인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매우 효율 좋은 히트펌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실제 판매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제도적 기반 때문에. 그래서 관련 R&D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예. 환경부 장관님,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중에 공기열을 사용합니다.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돼 있나요? 포함이 안 돼 있죠. 네,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공기열 기반의 히트펌프가 가장 유력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공기열이 재생에너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 활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관련되어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장관님.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원래 사실은 이제 민간 그린 리모델링은 예산은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앞서 얘기한 열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이 사실은 이 히트펌프인데요. 우리는 이제 히트펌프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 안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너지 리모델링이라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이제 환경적 측면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박지혜 의원님께서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뭐 초기 단계입니다만 주로 이제 단열 위주, 성능 개선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원 자체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쪽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 관련되어진 R&D 사업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얘기한 산업용인 경우에 이제 그 120도 이상, 2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R&D가 많이 필요하고요. 신규로 이제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저는 히트펌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가 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추경을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불 대응과 통상, AI 지원 등을 위한 12.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추경은 어떤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뭐 대규모 재해나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네네. 등에 대해서 그렇다면 추경은 이번 추경인 경우는 산불 화재에 대한 대응, 사회적 재난이죠. 사회적 재난 대응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경기 침체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이 추경은 민생 추경이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추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뭐 굳이 국가재정법 호를 말씀을 하시니까요. 1호에 보면은 대규모 재해 발생이 있고 2호에 보면은 뭐 경기 침체 쭉 해놓고 등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통상이나 관세 전쟁의 시작이나 충격도 여기에 대내 경제의 중대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저희 당에서도 이제 추경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국민들도 추경을 하는 이유를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 대응충 아니냐, 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답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당국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국민들과 그 경제당국과의 그 생각의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의원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예. 이 추경의 효과 자체나 추경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이게 경기 대응 추경이라고 하면은 이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거, 숫자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까봐 예. 결국은 추경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당장 그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나 또 어려운 그 취약 부분을 지원도 하고 이 통상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재해재난에 또 이 복구에 대비할 수 있거나 지원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 추경의 목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경기가 어렵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서 무언가의 정부 대책을 기대했는데 정부가 돈을 내놨는데 그게 우리가 아니고 다른 대응이다 이렇게 하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출했음에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별로 그닥 뜨겁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이제 행정당국이 이제 고민하고 한 내용과 실제로 국민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부처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사실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을 악마화했던 그런 프레임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준칙을 지켜야 되고 그 재정 준칙 안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것에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표현을 재정을 악마화라는 표현은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 동안에도 그 약자 복지 부분에서는 재정을 갖다가 어느 정부보다는 많이 썼고요. 다만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에서 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일단은 재정보다는 좀 민간 중심의 그 경제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부총리께서 경제를 책임져 오셨잖아요. 네. 예, 오셨는데 결과론적으로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고요. 우리 그 산림청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청장님 그 산불 피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새로운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산불의 일상화, 연중화를 이끌었다면 산림청의 산림 관리 실패가 대형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되어지는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산불 확산의 3요소라고 하면 기상, 지형, 연료 중에 기상과 지형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요. 그런데 연료인 경우는 산림 관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낙엽을 산림자원법상의 낙엽은 수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임산물이라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연료를 계속 그 산 속에 공급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대형화 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수목에 있어서 경제 수립을 하는데 지금 통계를 봤더니 침엽수 위주로 2023년인 경우는 13%까지 침엽수를 심고 있습니다. 수종 선택에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죠. 또한 소나무를 중심으로 침엽수도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중에 소나무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소나무림을 조림한 면적은 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소나무가 이제 산림 조림 비중이 30% 된다는 보고가 있던데. 그건 침엽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침엽수는 편백나무, 낙엽소 이런 것들이 침엽수인데 그 합쳐서 아마 소나무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인공조림과 경제림을 조성할 때 활엽수를 섞어서 만드는 내화 수림대를 필수적으로 예. 동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임도 관련인데요. 임도 밀도에 대해서는 뭐 논란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죠. 예. 헥타르당 4.1m. 특히 소방 임도인 경우는 전체 25,000km 중에 56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 네, 산불 진화 임도인 예.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산불 진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죠. PPT 좀 보여주실래요? 풍력단지. 이게 지금 이제 GS 풍력단지 이번 산불 피해를 벗어간 단지인데요. 단지 내에 이제 임도들이 보입니다. 뭐 생각보다 이제 임도가 6m에서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든 임도라고 보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임도 주변에 이런 소방시설들을 갖추어서 했던 사안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화마가 났을 때 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방지했습니다. 결국 산불 방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산불이 나면 첫 번째 헬기인 경우는 야간도 못 뜨고 그리고 바람이 강풍일 때 못 뜨고 또 연기가 많을 때 뜨지 못하고 결국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수조를 설치하고 소방도로를 통해서 사전에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도 안 주는 거죠. 예. 그 인력과 관련되어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체의 75% 예. 9천 명. 네. 예, 맞습니다. 네. 관련되어진 이 인력들에 대한 앞으로 산불 인력을 정규직화시키고 정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되어 있는 뭐 실질적으로 산불에 대한 진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 관련해서 미국인 경우는 산림청 중심의 국립기관 협력 소방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들어보시면 산림청, 야생동물국, 국립공원국, 토지관리국, 인변사무국, 항공지원국, 국립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관련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수평적 지휘 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